자, 이번 시간은 소득세법, 임대소득하고 양도소득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종합소득세 중에서 임대사업이 있어요. 임대사업에서 개정된 부분은 바로 뭐냐면 1주택 소유자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면 고가주택이다. 그래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주죠.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뭐다? 비과세. 그런데 주택 하나라도 고가주택은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하나로 봅니다. 다만 구분 등기가 됐으면 각각으로 본다. 이건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또 2번, 공동주택은 지분이 무한자 가장 큰 자 소유 주택으로 보죠. 그런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사람 이상이다. 그럴 때는 각각 소유주택으로 보는데 이들 중에 협의해서 한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만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고, 또 하나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었는데 이 부분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12억이죠.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30% 지분을 초과하는 자는 지분이 적을지라도 주택수 계산에 뭐한다? 포함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이거예요. 기준시가 9억 초과가 12억 초과. 그래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도 실거래 가격 12억. 임대소득도 이제 통일했어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든 임대소득이든 고가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 대상에 보시면 원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그리고 신탁 수익권, 이것이 과세 대상이었고요. 주식에 대해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으로 따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부분도 올해까지는 과세 대상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혹시라도 빠뜨린 그런 교재가 있다면 이거 포함시켜서 공부하셔야 되고, 자, 다음. 요번에 우리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 이월과세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의 뜻이 무슨 말이냐?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격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사람이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 지나서 5년 지나서 팔아라. 이건데 그 5년을 올해 10년으로 개정을 했죠. 내용을 살펴보면 이겁니다. 부모가 누구한테, 자녀한테, 또는 남편이 누구한테, 부인한테 뭐를 합니까? 증여를 합니다. 그럼 이때 증여가액이 1억짜리라고 하면 1억 주고 취득한 거예요. 취득 가격이 1억짜리 부동산을 자녀한테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받는데 이때 가격은 증여자산 가액이 5억짜리가 됐다. 5억이라고 가정해봐요. 자, 1억 주고 산 부동산을 자녀한테 증여를 냈는데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5억이 됐다. 그런데 이 자녀가 이걸 부어받고 증여받고 몇 년이에요? 5년이었던 것이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10년으로. 그래서 10년 안에 이 증여받은 사람이 이 부동산을 뭐한다? 양도를 했다. 팔았다. 이걸 타인에게 몇 년 안에?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으로 개정이 된 거죠. 10년 안에 양도하는데 이때 양도가액이 얼마? 10억에 양도를 했다. 정리하면 이거죠. 요 사람은 부모나 자식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받을 때 5억짜리 증여받고 10년 안에 타인한테 얼마? 10억에 팔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돼? 요 사람이 팔았으니까
이 사람이 양도세 부담을 하는데 5년 안에 팔았을 때와 5년 지나서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달라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몇 년 안에 팔았다. 10년 안에 팔았다면 10억에 팔은 거죠. 10억에서 요 증여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증여한 사람의 취득 당시 가격 얼마 1억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니까 매매 차익이 9억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증여받고 10년이 지나서 여기에서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10년이 지난 후에 양도할 때는 정상이죠. 이 사람이 양도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 계산은 10억에서 본인의 증여받을 때 취득 가격 얼마 5억 가지고 그래서 양도 차익이 5억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은 재산은 5년 안에 양도하라 그게 아니라 10년 지나 5년 안에 양도를 하면 불이익을 줬는데 그걸 더 넓혀서 10년 안에 팔아도 그렇게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 지나서 10년 지난 다음에 팔아야 세부담이 그만큼 적어진다라고 하는 내용. 그 기간이 5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해서 더 넓게 그래서 세금을 추징하겠다. 이런 취지죠. 요거 이해하시고 다음. 똑같은 내용인데 또 하나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그랬어요. 부당행위 계산. 이건 뭐냐? 친인척 간의 특수관계인 부모 자식이나 부부 간의 관계는 빼고 친인척 간에 증여를 했어요. 형이 동생한테 증여했고 동생은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그런데 그것도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면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하겠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인데 한번 보죠. 이겁니다.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어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친인척이죠. 부모 자식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를 했어요? 증여. 왜 부모 자식은 제외합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는 증여재산 2월 과세 규정으로 가기 때문에 부당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지 않고 우리는 2월 과세로 갔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걸로. 그럼 부모 자식이 아닌 친인척 간에 증여를 했고 이때 증여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이것을 타인한테 뭐 했어요? 양도를 했다. 이것도 지금 5년이 몇 년? 10년으로 바뀐 거죠. 개정이. 그러면 이때는 누가? 증여자가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얘가 팔았어도 얘가 양도한 게 아니라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 얘기는 요 사람의 취득 가격과 양도할 때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거죠.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때 이때는 어떤 내용이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수증자가 몇 년 5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타인에게 뭐 했다. 양도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 이럴 때 당초 증여자가 여기서 당초 증여자는 갑이죠. 갑이 직접 타인에게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거죠.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요거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하고 요걸 양도했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봤더니 요거 합친 것이 만약에 100원이고 요 사람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했더니 세금이 90원 나왔다. 그러면 이걸로 가는 게 국가가 유리하겠죠. 세금 많이 들으니까. 그런 경우는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겠다라고는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 수증자가 얘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세금이 요 직접 뭐한 거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것보다 세금이 뭐하면 크면 이게 더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갑이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양도한 걸로 본다면 얘가 부담한 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취소가 됩니다. 그럼 이미 납부한 증여세 있으면 환급해줘요. 증여가 아니니까. 왜? 직접 양도로 보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얘가 내야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얘도 더 공동으로 책임져라.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형이 동생한테 뭐를 했어요? 증여했고 동생이 10년 안에 타인한테 팔았다. 그럼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을 하겠다. 그렇다면 동생이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그거는 뭐한다?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면 환급해주겠다. 그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형이 내야 되는데 이때 누구도 동생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5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확장을 했다 이겁니다. 자,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세율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반 자산의 초과 누진세율표. 그래서 세율표 보시면 여기가 원래는 1200만 원 이하인데 1400만 원으로, 여기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4600만 원 초과 그랬는데 이것을 상향해서 1400만 원 이하, 그리고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요 구간을 좀 손질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측면에서 낮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진 공제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걸 세부적으로 기억할 건 아니죠. 그냥 6에서 몇 프로, 45%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다만 첫 번째 단계 1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400만 원 이하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비사업용 토지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적으니까 일반 자산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차별화하겠다 그래서 할증하죠. 10%. 그래서 6%가 아니라 16%부터 45%가 아니라 55%까지 가죠. 요때도 요 세 단계 1200만 원 이하가 첫 번째 단계인데 14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 부분은 우리가 수험생은 별도로 기억할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임대사업소득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고가주택과 가격을 일치시켰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임대는 뭐예요? 파는 게 아니라 빌려줬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기준시가 9억 초과 이것을 얼마로 9억 초과를 9억 초과 이것을 얼마로? 12억 초과로. 그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고 임대소득에서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거. 가격은 통일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소득세법에 현재까지 개정된 부분이고 하나 우리 앞에서 지방세법에 얘기했듯이 다주택자 할증하는 부분은 2월 달, 3월 달에 개정 추진한다고 했고 또 양도소득세 주택하고 단기간에 파는 거 70%, 60%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주택에 대한 세율도 7월 달에 개정을 통해서 수정한다 그랬으니까 개정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개정이 되면 그 세율 부분 있죠.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 단기간에 팔 때 세부담이 70% 60% 너무 크니까 그 부담을 인하시켜 주겠다. 그것은 아직 추진 중이니까 개정된 건 아니죠. 개정이 되면 바로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정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